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부여 천자 해모수에 대하여 많은 기록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기에 이를 따져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환단곡이 북부여기에 실려있는 해모수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임술원년 기원전 239년 쟤는 용맹한 자태를 타고났다. 신비한 눈빛으로 사람을 쏘아보았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천왕랑과 같았다. 23세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단군 고열가 57년 임술 4월 8일이었다. 환단곡이 북부여기의 내용입니다. 환단고기에서는 기원전 239년에 해모수가 등장하여 북부여를 건국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모수는 북부여의 건국자가 아니라 북부여의 마지막 천자였습니다. 해모수는 기원전 118년에 태어나 기원전 59년에 죽은 인물입니다. 또한 해모수는 주몽의 아버지입니다. 주몽이 기원전 58년에 태어났으니 환단고기가 언급한 기원전 239년의 해모수는 잘못된 기록입니다. 해모수의 존재 시기를 증명하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해모수의 조부 효제의 시절에 일어났던 남녀의 난이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옥무는 자라나서 효제를 섬기며 남녀의 난을 평정하였고 애종의 난이 일어나자 화상과 함께 애종을 주살하고 법제를 맞아 즉위시키니 그 공으로 청아백에 봉해지고 명을 받아 구가를 세습하니 곧 선상이었다. 박창하 필사본 후비열전의 내용입니다. 박창하 필사본이 언급한 남녀의 난은 중국 사서에서도 그 시기가 증명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28년 동이예군 남녀 등이 28만 명과 함께 투항하여 창해군으로 삼았다. 자치통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단고기 역시 이 남녀의 난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축 42년 기원전 128년 제가 직접 보기 1만 명을 이끌고 남녀성에서 위적을 깨뜨리고 관리를 설치하였다. 환단곡이 북부여기의 내용입니다. 기록을 종합한 결론은 해모수는 결코 기원전 239년에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환단고기는 또한 해모수가 웅심산을 터전으로 나라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임술 기원전 239년 진시황 시절에 신인 대해모수가 웅심산에서 일어났다. 환단곡이 삼성기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웅심산은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한 장소가 아니라 북부여가 패망한 후 옥두진의 봉지인 청하로 옮겨와 그 딸 옥류화와 함께 지내던 장소이며 주몽을 잉태한 곳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라고 합니다. 동생들과 함께 나가 놀고 있었을 때 한 남자가 자신을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며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가의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하고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중매도 없이 사람을 따랐다고 저를 꾸짖었으며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 동명성왕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웅심산과 관계된 것은 해모수의 건국이 아니라 해모수가 폐위된 후 유화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웅심산 아래에 집을 짓고 압록의 강가를 거니니 단궁은 비록 사라졌으나 동대는 꿈꿀 수 있고 천우와 천비는 모두 사라져 오직 유화만을 사랑할 수 있었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즉 북부여 멸망 후의 이야기이지 북부여 건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부여의 도읍이 있던 자리는 웅심산이 아니라 달림산이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북부여 부리성 달림산 기슭 푸른 소나무가 빽빽히 우거진 곳에 붉은 대궐이 우뚝 솟아 있으니 이것이 바로 천재의 궁전이었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해모수가 하늘을 오가는 신비한 인물이라고 전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웅심산에서 시작되어 난빈에 궁실을 마련하였다. 오우관을 쓰고 용광검을 차고 오령거에 올라 그를 따르는 500명과 함께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녁엔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때에 이르러 즉위하였다. 환단고기 북부여기의 내용입니다. 한나라 신작 3년 임술년 기원전 59년 천재가 태자를 부여왕의 옛 도읍으로 내려보내니 해모수라 하였다. 오령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종자 100여 명은 모두 흰 고니를 타고 있었다. 곱게 물든 구름은 하늘 위에 떠 있고 음악 소리는 구름 속에서 흘러나왔다. 웅심산에 도착하여 10여일이 지나자 비로소 내려오니 머리에는 오우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을 차고 있었다. 아침에는 정사를 펴고 저녁에는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에서 그를 천왕랑이라고 불렀다. 동국 이상국집 동명왕편의 내용입니다. 저녁에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설화는 선교의 바탕을 둔 북부여 천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유년 기원전 60년 정월 천재를 강가로 옮기자 양복이 대노하여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이때 행인왕 조천이 새로이 즉위하자 양복이 말하기를 천재는 북부여의 지존이시다. 낮에는 하는 일이 없어도 밤에는 옥경에 올라 옥황의 조서를 받아 모든 백성들의 운명을 여시는 것이다. 왕불이 모욕하고 가둔 것은 타리에 버금가는 것이니 정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옥경이란 하늘나라 임금님이 사는 곳이고 옥황이란 그 임금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흔히 옥황상제라고 불리는 말의 근원입니다. 부여를 비롯해 고구려가 옥을 가장 귀하게 여긴 까닭이기도 합니다. 땅을 다스리는 북부여의 천자 해모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이를 지상에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신선교의 의식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고기에 전하기를 전한 선제신작 3년 임술 기원전 59년 4월 8일 천재가
흘승골성으로 내려왔다. 오령거를 타고 도읍을 세워 왕을 칭하니 국호는 북부여라 하고 스스로를 해모수라고 하였다. 삼국유사 북부여 편의 내용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한 시기가 전한선제 신작 3년 임술년이라고 합니다. 신작 3년 임술년은 기원전 59년입니다. 이 기원전 59년은 해모수가 북부여 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청하백 옥두진의 영지에 정착하던 해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옥두진이 제를 위로하며 청하러 갈 것을 청하니 임술년 기원전 59년 가을에 배 한 척이 동쪽으로 떠났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환단고기가 언급한 해모수의 북부여 건국 시점이 같은 임술년이라는 점입니다. 즉 환단고기는 폐위된 해모수가 청하로 내려온 임술년 기원전 59년을 임술년 기원전 239년으로 끌어올려 북부여의 건국이라고 왜곡한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해모수가 흘승골성으로 내려와 북부여를 건국하였다고 하는데 흘승골성은 주몽과 소선호가 만난 장소입니다. 즉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은 해모수와 주몽의 사건들을 뒤죽박죽 섞어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해를 씨로 삼았다. 왕은 나중에 상제의 명에 따라 동부여로 도읍을 옮겼다. 삼국유사 북부여 편의 내용입니다. 단군기에서는 단군이 서하의 하백의 딸과 정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부르였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기록을 살펴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사통하여 주몽을 낳았다는 것이다. 단군기에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니 부르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인 것이다. 삼국유사 고구려 편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련은 해부르와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이며 둘의 관계는 이복 형제라는 해괴한 해석을 합니다. 해부르는 해모수의 숙부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94년 제숙 해부르가 고국에서 가섭으로 옮겼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록들은 해모수에 대한 사실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전하지만 해모수는 주몽의 아버지로 기원전 118년에 태어나 기원전 59년 60세로 생을 마감한 북부여의 마지막 천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